이걸 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은 성이 있는 한 천 그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벌써 천인 합일사상이 여기서 뿌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그런 성의 존재로 태어났으면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나온 게 나는 어떤 존재이냐? 나는 성의 존재이다. 천의 존재이다. 천명주의성.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몸을 가지고 사회적 관계 속에서 살아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 솔성지휘도입니다. 성을 따르는 것. 그렇게 살아야 된대요. 그럼 여기에서 반대적으로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이 안에 그대로 내포되어 있습니다. 성을 따르는 것을 도라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이때의 도는 인도 측면이 강합니다. 도는 천도와 인도, 크게 말하면 천도, 지도, 만물도, 인도 이걸 다 잡는 게 도인데 여기에서는 솔성주의도 하냐 그러면 존재들한테 국한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인간이니까 바로 그래서 인도 측면이 더 강합니다. 천하면 다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천도 측면이고 이쪽으로 하냐 그러면 인성이니까 인도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관점이에요. 근데 이걸 이렇게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천이 명한 거의 성이니까 이걸 인성만으로 보지 않고 모든 존재들의 성으로 봐도 돼요. 그렇게 되냐 그러면 그때 제가 성론을 했을 때 사람과 다른 존재들의 성이 같은가 다른가 했을 때 중용은 같다는 입장입니다. 천명주의 성이니까. 근데 맹자에서 우리가 보셨다시피 맹자는 소와 개와 성품과 우리 인간의 성품이 다르다고 나왔거든요. 맹자로 보면 인물성 이론인데 이 엄표로 보면 엄밀히 보면 인물 동론입니다. 천을 중심으로 하니까 동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인을 중심으로 놓으면 다른 것이 강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벌써 여기에서 우리 조선시대 때 인물성이 동론이냐 이론이나 이렇게 논쟁이 붙은 그게 중용과 맹자에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성론도 맹자의 성론이 가장 강력하기 때문에 대부분 인성 중심으로 봐요. 인도 중심으로 봅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저는 천성, 천도, 천교 그 다음에 인성, 인도, 인교 이런 식으로 봅니다. 천인을 관통하여서 이건 적용된다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 특히 인으로 하면 인성, 인도, 인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천인을 다 잡아서 성도교를 보는 게 더 타당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전통 유학에서는 인성, 인도, 인교 측면에 중점을 두고서 봤습니다. 그래서 이 성을 따르는 것을 도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성을 안 따를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성을 따르는 것을 굳이 도라고 말했다면 안 따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 때문에 성을 안 따르는가? 그러면 인간 존재가 이 유학에서는 여기서도 구체적으로 더 설명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인간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답니다. 이게 인간은 하나인데 그 양 측면으로 하면 신으로 구성되어 있답니다. 신으로. 그래서 이 몸의 기능은 맹자의 말대로 사유기능이고 몸의 기능은 사유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몸은 대상을 만나면 그것을 타락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대로 살지 못할 확률이 높대요. 이건 어디까지나 맹견론입니다. 근데 마음이라는 것은 사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바로 있는 그대로 천의 명령을 따라서 또 우리의 본성을 인지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그걸 갖고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신의 본질은 성입니다. 성. 신의 본질은 생입니다. 생명. 그다음 본성. 크게 이제 나누면 생과 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이 생과 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대상하고 만나야 되기 때문에 대상하고 딱 달라붙어 버립니다. 그래서 성대로 할 수도 있지만 성으로 못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근데 이것으로 하자 그러면 이것마저도 이쪽으로 이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따르자는 겁니다. 이쪽으로 따라버리면 솔성할 수도 있지만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쪽을 따르냐 그러면 이것마저도 솔성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이 측면을 바로 이제 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 원리 원칙을 도라고 그러는데 그 도는 뭐냐? 우리한테 내재되어 있는 하늘의 그 근본 원리인 성을 따르는 것, 그걸 바로 도라고 말합니다. 이걸 따라버리냐 그러면 생명작용이긴 한데 도는 아닙니다. 근데 이걸 따르면 천도에 부합한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만 그렇게 따를 수 있지 다른 존재들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게 이제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제가 이걸 천인을 관통해야 된다는 게 대부분 우리 인간은 인간 위주이기 때문에 다른 존재를 못 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그것이 아니라는 입장이 더 강합니다. 그 중에서도 인간은 이렇게 살고 이 존재들은 이렇게 사는 그 유형만 다를 뿐이지 생명을 가진 존재들은 다 성이 있기 때문에 솔성할 수 있다. 근데 그게 유가 다르기 때문에 그 양상이 다르다. 이런 입장이 저는 동론 입장이 저는 강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일반적으로 유학에서는 이론 입장이 강해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문명이 얼마나 강팍합니까? 인간이 위에 있고 인간은 이 모든 원칙과 변화를 읽어냈기 때문에 제일 위에 만물의 영장이고 다른 존재들은 밑이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해도 되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똑같은 생명인데 우리 인간을 위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그 의학 실험 대상이 됩니까? 해석이 되는 것도 문제가 아니라 소나 돼지는 그냥 잡아먹잖아요. 예. 엄청나게 잡고 그렇죠. 예. 죽이잖아요. 예. 그게 바로 그게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위라는 생각. 우리 인간은 성을 갖고 있고 이 친구들은 성을 없고 이 생만 있다는 거. 이런 의식이 그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런 의식이 아니라 하냐 그러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 인간 위주의 그 사유 패턴을 아주 바람직하지 않게 보는 사람입니다. 아주. 근데 대부분의 동서양이 인간 위주의 사유를 중심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 살아있는 것들도 그렇게 막 하는데 이런 죽어있다거나 산이나 나무 같은 것들은 더 말할 건덕지가 없습니다. 이제 그것이 극단적으로 가냐 그러면 살아있는 동식물한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인간한테도 적용됩니다. 그래서 나와 생각이 다르거나 아니면 저것을 고쳐야 시켰다 하면 전쟁을 통해서 그 존재를 완전히 말살시켜 버립니다. 다르다는 생각이 있으면 그렇게 타야 존재만이 아니라 인간인 나한테까지 그런 해악을 미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인간 본위의 사회에서 생명 본위로 사회로 바뀌어야 쓴다. 저는 아주 그게 제일 저 밑에 뿌리밖에 있습니다. 근데 그 생명 중에서 인간은 이런 식의 생명의 원리에 맞춰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측면에서는 유학을 인정하지만 다른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지능과 실천 능력이 다른 존재보다 앞서니까 그런 용적으로는 인정하지만 체적으로는 인정을 안 하는 측면입니다. 너무 해악이 너무 커요, 그게. 근데 기본적으로 몸이 생기냐 그러면 솔성하기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몸은 편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더 좋은 것 많이 먹고 싶고 그런 나쁜 자리 안 앉고 싶잖아요. 근데 우리 성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 상황을 딱 봐가지고 내한테 배가 차냐 그러면 성은
괜찮다. 그 다음에 굳은 자리에도 여기에 지금 상황에서는 여기 앉아야 된다. 이걸 그대로 인식하는 건 성이에요. 근데 우리의 몸과 의식은 그러지 않습니다. 배가 찼는데도 더 먹어요. 그 다음에 내가 분명히 이 상황 속에서 여기를 앉아야 되는데 여기 안 앉아요. 이게 몸과 의식이 가진 패단입니다. 그래서 몸과 의식으로 살면 도의 생활이 아니고 몸과 의식이 아닌 성으로 살면 그게 도의 생활이다. 솔성지위도입니다. 그래서 바로 몸과 의식으로 살지 않고 성과 생으로 사는 것, 그것을 그대로 해버리면 좋은데 하지 못할 경우에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게 수도입니다. 그게 이제 교육이라는 거죠. 그게 교육에 있어 가지고는 부귀 공명은 애초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생명답게 인간답게 사는 것, 그게 도기 때문에 생명다운 것은 천도고 인간다운 것은 인도거든요. 바로 그것을 가르치는 게 교육입니다. 왜? 애초에 우리는 생명다운 것과 인간다운 것을 태어나는 그 순간 동시에 타고났기 때문에 또 그 소리를 들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몸과 의식이 작동해버리면 그게 안 돼요.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지나친 것은 덜어내고 넘치는 것은 고쳐주는 게 수입니다. 수. 그것을 바로 교육이라고 그런다. 생명교육과 인간교육, 그게 바로 교육의 본질이 된다는 게 준영의 교육관입니다. 근데 지금의 교육관은 이 생명교육과 인간교육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몸뚱아리와 의식으로 살고 있죠. 좋은 직장, 돈 많이 벌고, 좋은 집에 살고, 그 다음에 권력 잡고, 명예 누리고 사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입장에 봤을 때는 그것은 몸과 의식에는 해당할지언정 우리의 본래성에는 해당되지 않는 덕목들입니다. 교육에서 뭘 위주로 해야 될까? 바로 본래성에 위주를 둬야 된다. 수도, 지위, 교라. 수도, 지위, 교로 갔을 때는 생명으로 자발성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인간의 의미에서 충족감, 행복감이 든답니다. 자유와 행복이 든대요. 도를 닦으면. 근데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몸과 의식으로 사냐 그러면 탐욕과 끊임없는 갈등이랍니다. 과연 교육에서 지향할 것은 뭔가? 동양 철학은 한마디로 수도입니다. 그러면 도는 뭔가? 나의 본래성, 생명과 인간다움, 그것을 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외부에서 주어졌냐 아니면 어떤 사람의 특별한 사람의 고안물이냐, 그것이 아니라 존재들의 근거인 천, 그것이 그대로 존재들한테 깃들어 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교육은 나의 본래성을 회복하는 게 교육입니다. 없는 것을 읽어내는 게 교육이 아니라 원래 있는 건데 내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지나치게 행동한 것을 다시 제자리를 회복하는 것, 그게 교육입니다. 중용에서 이런 측면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인간의 측면에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중용을 제가 크게 뼈대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이 문장을 가지고요. 우리 인간은 천성의 존재인데 모든 존재와 하나이고 존재와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성의 존재인데 그 삶의 모습에 보냐 그러면 세 부류로 나는데 그 삶의 모습이 왜 나뉘냐? 솔성 여부에 따라서 세 부류로 나뉩니다. 나의 본래성을 알아서 그렇게 사태마다 사냐 못 사냐, 그게 솔성이거든요. 그 세 부류가 누구냐면 첫 번째는 성인이 있고요, 두 번째는 군자가 있고 세 번째는 민이 있습니다. 성인은 뭐라고 그랬냐면 생이지지하고 안이행지라고 그랬습니다. 중용에 다 나온 말입니다. 뒤에 나서 절로 우리는 이런 존재이다. 나는 그래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것을 생이지지 절로 알아버린 사람. 그러면
상황마다 편안하게 그냥 실천해버립니다. 안이행지. 생지, 안행은 성인입니다. 선천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후천적 노력을 통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성인. 두 번째는 군자는 어떤 존재이냐면 아하 내가 성의 존재인지를 알고서 노력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중용에서는 그런 존재를 뭘 하겠냐면 학이, 지지, 이행지라고 그랬습니다. 배워가지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 학이, 지지. 그 안 다음에는 내 사태에 내 존재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게 이행지입니다. 존재의 원리대로 안 사냐 그러면 나와 나를 둘러싼 세계가 서로 불편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존재의 본질로 사는 것이 이롭다는 걸 알아서 때로는 넘고 가져오고 싶어요. 넘을 해하고 싶어요. 이렇게 존재의 본질로 사냐 그러면 힘드는 거 있어요. 그런데도 그게 이롭다는 사실을 알고서 거기에 끊임없이 노력하는 이행지. 그게 바로 군자입니다. 끊임없이 노력하고 고뇌하는 존재입니다. 떨어졌다가 또 올라가고 하는 존재. 세 번째 민, 소인, 인 다 마찬가지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중용에서 뭐라 그랬냐면 지적으로는 곤이지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놈이 말해줘도 그 말을 받아들이지도 않을 뿐더러 이해도 못해요. 그래서 자기가 고생 해보니까 이것이구나. 그게 곤이지입니다. 고생 해본 다음에 나의 실상을 파악하는 것. 곤이지지. 근데 이분은 습관이 이게 아주 그것이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직접 능력이 좀 낮기 때문에 곧바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힘써 노력하는 명강의 행지입니다. 노력하고 해서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사람. 생이지지, 안이행지, 성인. 그 다음에 학이지지, 이이행지, 군자. 곤이지지, 명강행지, 민, 아니면 인, 아니면 소인.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됐을 때 선천성과 후천성이 나뉠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용에서는 선천성과 후천성에 대해서 딱 부러지게 말을 안 했지만 선천성으로는 전부 성을 갖고 타고났으니까 성대로 살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인간한테는 세 부류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이게 분명히 후천적으로 인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상정했어요. 그렇지만 선천적으로 이 세 자질이 있냐 이것을 확정적으로 말은 안 했습니다. 근데 후천적으로는 분명 차이가 난다. 선천적으로는 성으로는 다 같은데 나중에 학자들은 이 선천적에다가 이 세 부류의 다름이 있다고까지 해버립니다.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본성으로는 다 같은데 왜 사람이 후천적으로 차이가 나냐? 선천적 문제가 아니라 후천적 문제다. 이런 부류가 하나가 있고 선천적으로는 본성을 가진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그 본성을 제약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동시에 갖는다. 선천적 제약이 있다. 선천적으로 성인과 군자와 민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용에서는 딱 부러지게 선천적으로 결정되어 있다 이런 말은 안 해요. 근데 후대 성리학에서는 기질지성이라 해가지고 선천적으로 성인의 자질이 있고 군자의 자질이 있고 민의 자질이 있다고 거기까지 나와버려요. 근데 기본적으로 연세를 많이 살아보실수록 선천적 제약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그 선천적 제약을 있다고 말 안 하면서 그 제약을 어디다 둬버렸냐면 신에다 둬버렸습니다. 근데 후대 학자들은 이것을 신의 제약을 구체적으로 선천성으로 하면서 그 세 가지로 딱 기질지성으로 나눴다는 그런 다름이 있지. 이런 분들한테도 몸이 진리를 인식하고 실천하는데 할 수도 있지만 할 수 없다고 해서 벌써 선천성을 제약을 두고 있어요. 엄밀히 보면. 그렇기 때문에 삼지, 삼행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것은 열려있는 세계고 이것은 열림과 닫힘이 동시에 있으니까 후천적으로 여기에서 일이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선천적 제약성도 있지만 삼지삼행이 후천적으로 열을 제칠 수도 있어요. 민에서 군자가 될 수 있고 군자에서 성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유학의 가장 강점이에요. 정에 져버렸다가 아니라 유학은 원래 우리가 열린 존재이고 닫힌 것이 동시에 있기 때문에 후천적으로 인식해서 닫힌 것을 열 수 있다. 이게 유학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닫힌 것을 열 수가 있다.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게 공부가 나옵니다. 그때 이렇게 선천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제가 그때 그 기에서 존재로 이렇게 나올 때 일기가 유행하면 음양으로 되고 음양 대대로 하면 오행이 나고 오행이 작용하면 만사만물로 나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가 정하고 편하고 그 다음에 색하고 정, 통, 편, 색, 전기를 받고 그것이 잘 유통되고 치우친 기운을 받고 그것이 막혀버리면 이게 사람과 다른 존재들의 차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차이가 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정과 편에서 사람과 다른 존재가 구별이 되고 사람 존재에서도 왜 성인과 군자와 민이 생기는가 오행의 전기를 받긴 했는데 그것이 잘 유통되면 위로 올라가고 잘 하지 않으면 밑에 간다고 했잖아요. 물 중에서도 또 차이가 나거든요. 색하기 때문에 정통 편색으로 선천적으로 이런 경향성을 갖고 있다 설명합니다.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이것은 기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형을 통해서 노력을 하냐 그러면 이게 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학에서는 변화 과정 가능성과 함께 이것을 실제로 변화시키기 위한 공부가 아주 이제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그게 수도 지위 교명. 나의 본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은 수도 지위 교명. 도대체 교육은 뭡니까? 유학은 간단해요. 수도 지위 교명. 본래성 회복. 생명다움과 인간다움의 회복입니다. 생명다움으로는 모든 존재가 다 하나 되는 거고 하나인 것이고 그 중에서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만의 특성이 있거든요. 그건 인간다움이에요. 그걸 회복해서 나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들이 인간과 모든 존재들이 갖게 하는 것 함께 살게 하는 것 그게 교육입니다. 천인 합의를 가르치는 게 교육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 천인을 합의하기는커녕 천인을 이렇게 천인 공로할 일을 하죠. 교육을 통해서. 그러면 이 공부법이 뭐냐면 상지 안에는 뭐냐면 중용의 공부법을 하면요. 인간은 성으로는 똑같은데 그것을 선천적으로나 아니면 후천적으로 그 암과 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세 부류가 있다. 생이지지 안이행지의 성인과 학이지지 이행지의 군자와 권이지지 명강행지의 민이 있다. 그렇다면 이 존재들이 성인을 계속 성인 되게 하고 군자가 성인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민이 군자 되게 하면서 군자에서 성인으로 넘어가는 그 공법이 있습니다. 중용에서는 뭐라고 제시하냐면 성인한 공법은 지성법입니다. 지성. 그 다음에 군자의 공부법은 학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 민의 공부법은 치복법입니다. 제가 나름으로 이런 각도에서 이 세 가지씩 요약 정리를 했습니다. 이론으로 학설로 정립된 것은 아닙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지성이라는 것은 뒤에 나옵니다. 전부 이게 원문에 있는 걸 제가 따본 겁니다. 네, 모든 존재들한테는 성이 깃들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성의 근거는 천이라고 그랬는데 중용에서 이 천을 뭐라고 그랬냐면 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성자는
천지도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이라는 것은 하늘의 도이다. 하늘의 본래 모습이 성이라는 겁니다. 천지도라는 것은. 그 다음에 성지자는 인지도야라. 참되려고 하는 것은 사람의 도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중용에서. 하늘은 뭐냐 도대체. 중용에서 한마디로 말합니다. 하늘은 성이다. 참될 성자입니다. 이 성을 나중에 세 가지로 또 구별합니다. 그까지는 오늘은 안 하겠습니다. 참되다. 이 참된 것이 관계를 맺어서 존재화됩니다. 그 존재 중에 한 명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참된 존재입니다. 그게 천명지위 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존재가 된다면 그 성대로 살 수 있어요. 솔성지위도입니다. 근데 몸을 가져있기 때문에 때로는 모를 수도 있고 알면서도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그걸 회복해 나가는 게 수도지위교입니다. 이게 성인은 말 그대로 내 생김 그대로 살아버려. 그게 지성입니다. 생긴 그대로 살아요. 생명 그 자체로 살아버리는 게 바로 지성법입니다. 성인이 사는 거. 성인은 그래서 내 자신에 충실해요. 성인의 공부입니다. 이게 바로 마음 공부입니다. 외부 대상을 통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내면의 소리를, 내 몸의 소리를 들어서 그 소리에 응해서 사는 것, 지성법입니다. 그걸 공부 안 해도 됩니다. 놈한테 안 물어도 돼요. 왜 내가 성이 존재니까. 두 번째는 내가 이런 참된 존재인데 그것이 내가 망각했거나 어쩔 때는 알고 어쩔 때는 모를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합의지지 이행입니다. 그렇게 내 존재를 있는 그대로 명료하니 못 알았을 때 존재를 있는 그대로 알려고 하는 노력이 성기자입니다. 참되려고 하는 것, 이게 군자입니다. 이건 참된 대로 살아버린 거고 그 참되려고 노력하는 게 학문입니다. 배우고 묻는 것. 성인한테 배우고 묻습니다. 그런데 성인한테 배우고 묻다 보니까 내 안에 그게 있다는 걸 알아요. 모든 존재들한테 그걸 있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한테 끊임없이 묻고 배우고 그 다음에 외부 대상한테 끊임없이 묻고 배우는 그런 존재가 군자고 그 방법론이 학문입니다. 학문은 내적 학문과 외적 학문이 두 개가 동시에 있습니다. 나머지 학문, 사변, 행이라고 해가지고 5개가 있습니다. 나중에 나옵니다. 그 중에서 5개 중에서 2개를 따가지고 2글자씩 정리했기 때문에 학문만 들었습니다. 배우고 타인한테 배우고 그 다음에 내 스스로 자문자답해서 나의 실상을 알아서 살아가는 방법. 이게 군자입니다. 마지막에 치곡법이라고 있습니다. 역시 원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곡이라는 것은 부분 곡입니다. 이건 다 합칩니다. 이 사람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 다음에 놈이 말을 해도 그것을 못 알아듣고 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고생하다가 드디어 내가 이런 존재인 거구나. 조금 어려운 것이 알기 시작합니다. 보이기 시작하고 그 하나를 잡고서 사소한 하나를 잡고서 끝까지 하다 보면 바로 그 사소한 것과 도하고는 둘이 아니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 둘 넓혀가 가지고 군자의 세계에 도달하고 그 다음에는 이 하나와 이 내가 둘이 아닙니다. 그것을 나중에는 이루게 됩니다. 그게 치곡법입니다. 구체적인 일상 하나하나 경험을 통해서 나의 존재의 실상을 확인해 나가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공부법이 치곡법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중용의 공부법은 3가지가 있는데 지성법과 학문법과 치곡법이 있다. 치곡법은 철저히 경험이에요. 그 다음에 학문은
경험과 사유고, 그 다음에 지성법은 말 그대로 내 내면의 소리를 그대로 따르는 겁니다. 이게 중용에는 지금 여타 사상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공부법이 다 들어있습니다. 지성법은 상근기 공부법이고, 그 다음에 학문법은 중근기 공부법이고, 치곡법은 하근기 공부법입니다. 마음 공부가 지성 공부입니다. 마음 공부. 권위지는 무슨 행지라 그러셨죠 아까? 명강의 행지요. 명강의 행지. 명강. 힘쓸면. 힘쓸면. 네. 명강이 힘쓸면 힘쓸 강. 힘쓰고 힘써서 그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이건 또 어거지 강도 됩니다. 어거지 강. 포기해보고 싶어요. 그런데도 그게 어거지라는 것은 흔쾌히 안에서 솟아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어쩔 때는 그냥 자발적으로 하다가 어쩔 때는 자발성이 떨어지는데도 이러면 안 되지. 그게 어거지 강입니다. 안이행기는 그냥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행해버리죠. 중용에는 그렇게 우리 인간이 지금 사상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다루고 지금 이렇게 하는 면들이 크게 전부 논의되어 있습니다. 근데 글들이 조각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거 조각된 글을 얼마나 종합적으로 엮어내는가, 일이관자 하나가 관건이에요. 그래서 사서 중에서 중용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리학자들이 순서도 원래 그 순서대로 하냐 그러면 논어가 제일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는 대학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중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맹자가 이 책 나온 순서거든요. 거의 이게 맞을 겁니다. 근데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순서는 어떻게 보냐면 순서대로 배우지 않고 논어, 아니 제일 먼저 대학, 그 다음에 논어, 맹자, 중용 이런 식으로 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건 성리학자들이 사설을 보는 방식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식으로 했냐면 대학으로 큰 체제를 잡으라. 큰 틀이 있어야 거기에다가 이렇게 헷갈리지 않고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대학에서 삼광경 8.5으로 큰 틀을 잡아놨으니까 논어 맹자에서 그 틀을 채우래요. 알맹이를. 다시 한번 중용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융액관통시키랍니다. 근데 중용에서는 천과 인을 마련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제일로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측면에서 중용을 제일 나중에다가 마련해놨습니다. 사서 중에서 이해하기가 제일 어려우니까. 근데 중용을 이리 관제할 수 있는 눈만 있으면 이제 이분은 어떤 사상이나 종교나 철학이나 전부 쫙 아무리 낯선 거라도 갖다 놓으면 요리할 수 있어요. 왜? 중용이 거대한 틀 속에서 이루어졌거든요. 벌써 내가 어떤 존재냐, 나를 가능케 하는 천은 어떤 존재냐, 나와 천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나와 다른 존재는 어떤 관계냐, 천명주의성에서 그게 다 논의됩니다. 근데 왜 나는 천의 존재인데 어떨 때는 솔성하고 어떨 때는 솔성 못하는가? 왜? 내가 본래적 존재와 현 존재가 어떤 존재이가 하면 여기에서 솔성주의도가 논의됩니다. 그렇다면 다시 내가 현 존재에서 본래 존재로 돌아가는 방법론이 뭔가? 그게 수도주의교입니다. 모든 수양법이나 공부법이나 교육법이 이 수도주의교에서 다 논의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성으로는 한 성인데 인식하고 실천하는 게 세 부류가 있다. 생지, 안행, 학지, 이행, 곤지, 명강. 왜 이 존재들은 이렇게 하냐? 바로 성 따라서 지성으로 살아버리니까. 학문 사변행을 하니까.
치고 가니까. 그러면 인간은 누구나 그 눈에 보이는 것은 차이가 있지만 결국 노력을 하냐 그러면 전부 다 본래적인 모습으로 돌아가서 살 수 있다. 이게 이제 중요한 또 매력입니다. 지금은 그러지 못할전정 노력하면 본래성을 회복해 살 수 있다. 그 회복하는 또 방법이 치곡법이요, 학문법이요, 지성법입니다. 치곡, 학문, 지성. 지성법은 요즘 말하면 마음 공부, 명상, 수련 이런 게 지성법이고, 그 다음에 학문법은 요즘에 말하는 우리가 하는 학문법입니다. 말 그대로 학문. 근데 여기에서는 이 덕행의 실천이 하나 포함되어 게 다릅니다. 지금 우리는 지적 탐구만 많은데 이 중용의 학문법은 지적 탐구와 함께 그것을 사태마다 실천하는 행위 있다는 게 다른 점입니다. 그 다음에 치곡법이라는 것은 누구나 일상 경험 속에서 참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치곡법입니다. 이런 큰 각도에서 중용을 읽어내시냐 그러면 중용을 이해하는데 하나의 방법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용은 그림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하나를 셋으로 말했는데 셋은 다시 하나로 환원된다. 선생님이 학이지지는 배워서 아는 건데 예. 그러면 이행지. 이롭게 여길 이자입니다. 이롭게 여겨서 그렇죠. 그걸 실천하는 거. 예. 이롭게 여길 이자로 보여요. 예, 이롭게 여길 이자입니다. 아직 내가 그거라고 딱 하나 되진 않았어요. 근데 일이 저렇게 따져보니까 그래 맞아요.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게 일입니다. 그 판단을 내린 다음에는 이제 그렇게 나가는 게 행지. 도야자는 불가 수유리하니 도야자는 불가 수유리하니 가리면 비도야라. 가리면 비도야라. 시고로 군자는 시고로 군자는 계신호 기소 부도하며 계신호 기소 부도하며 공구호 기소 불문이니라. 공구호 기소 불문이니라. 도라는 것은 도라는 것은 잠시도 떠날 수 없으니 잠시도 떠날 수 없으니 떠날 수 있으면 도가 아니다. 떠날 수 있으면 도가 아니다. 이 때문에 군자는 그 보이지 않는 것을 경계하고 삼가하며 그 보이지 않는 것을 경계하고 삼가하며 그 들리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한다. 그 들리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한다. 여기까지 먼저 하고 갈게요. 여기서 벌써 군자가 나왔죠. 성의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돼버리니까. 근데 우리 일반 사람들은 대부분 몸을 가지니까 그렇게 잘 안 됩니다. 이게 솔성주의 도부터 했네요. 천명주의 성으로 사는 사람이 성인이에요. 성대로 사는 사람 성인. 솔성주의 도로 사는 사람이 바로 군자입니다. 어쩔 때는 되고 어쩔 때는 안 되니까 도 따라 사는 사람이 바로 군자예요. 그래서 유학은 기본적으로 군자학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도라는 건 도대체 뭐냐? 솔성주의 도고 생명의 본질이 인간의 본질이 나한테 들어있는 것이 도기 때문에 이것은 잠시도 나하고 떠날래야 떠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을 떼버릴래야 떼버릴 수 없다. 여기까지 하면 좋습니다. 도라는 것은 떠날 수 없다. 떼버릴 수 없다. 떠날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의 측면이고요. 떼버릴 수 없다는 것은 가치 측면입니다. 도는 사실과 가치의 근본입니다. 나한테 깃들어 있기 때문에 잠시도 떠날 수 없고 그렇게 살아야만 자유롭고 행복하기 때문에 떼내버려서는 안 됩니다. 도의 이중성이에요. 사실과 가치를 도가 담당하고 있다. 떠날 수 있다면 도를
떠날 수 있다면 그건 진정한 도가 아니다. 그 도라고 여겨진 그 도를 떼버릴 수 있다면 그건 진정한 도가 아닙니다. 일시적인 도에 불과할 뿐입니다. 가리면 비도야. 그래서 어떤 때는 어떤 시절에는 통용되고 그 시절이 지나버리면 통용되지 않은 것들은 도는 도로 돼 대도가 아니라 소도입니다. 대도는 불가 수율이기 때문에 가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소도는 떠날 수도 있고 떼버릴 수도 있습니다. 소도와 대도를 구별하는 게 아주 핵심처라고 그럽니다. 이 때문에 군자는 우리의 실상을 인식하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군자는 보이지 않는 것과 들리지 않는 것을 늘 계신 공부합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것이 바로 뭐냐면 뭐겠습니까? 우리 인간으로 돌아오면요. 마음가짐이죠. 마음 들리나? 마음가짐은 아니에요. 마음가짐은 아니에요. 도라는 것은 솔성주의도라고 있지 않습니까? 성입니다. 성은 무형이니까 보이지도 않고 형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도 않아요. 만질 수도 없어요. 냄새 맡을 수도 없어요. 자연히 귀로 들리지도 않아요. 이런 형체가 있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소리로 들을 수 있습니다. 냄새 맡을 수 있어요. 근데 무형이니까 성이라는 것은 도라는 것은 무형이니까 그것은 보고 듣고 만질 수 없어요. 감각기관으로 포착할 수 없어요. 그러지만 우리의 성으로는 포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성을 나의 존재의 근거를 늘 알아차리고 그것을 내가 위배될까 조심조심하라는 게 개신공부입니다. 끊임없이 성이 나한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성소리를 안 들어버립니다. 그 성소리에 계속 집중하라. 개신공부입니다. 부도와 불문이 여기서 성을 얘기하는 네, 성이에요. 성을 네. 얘기하는 근데 형이 없기 때문에 네.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아요. 도는 무형의 실체 아닙니까? 그런데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무형의 실체가 나의 몸을 생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이게 그 생각이 아니라 그것이 일으키는 그것을 늘 목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것을 늘 보호하고 있으라는 게 개신공부입니다. 이게 마음 공부 아닙니까? 저는 소리, 그러니까 누가 보거나 듣지 않는. 아, 그건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예요. 이게 한 단계 더 높아요, 공부에서. 신독 공부는 요 밑에예요, 밑에. 예. 중용이 굉장히 엄밀합니다. 글자는 몇 개 안 되지만. 그럼 개신 공부를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해보면요. 이것을 유용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에 예쁜 꽃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쁜 이 꽃은 여기에 모습도 있고 그 다음에 향내도 이렇게 발산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게 우리의 성이 대상을 만나나 그러면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실천할 수 있게 하는 그겁니다. 그걸 가지고 몸이 이제 의식이 알아차려가지고 몸이 실제로 실천하는 거죠. 성, 의, 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구조가 크게 하면. 근데 의와 신 중에서 신은 분명 형이 있기 때문에 보고 들립니다. 근데 이것도 무형의 실체이니까 이것도 보고 들리진 않아요. 근데 이것은 더 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대적으로 이것에 비하면 이것에 비하면 더 없는 것이고 이것은 이것에 비하냐 그러면 더 형체화돼요. 왜냐면 이거에 비하면 역시 무형의 그것입니다. 이거 어떤 의미죠? 의식작용. 의식. 이거하고 의식작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의식작용하고. 그러면 이걸 성을 예를 들어서 이제 유형화시켜가지고 꽃이라고 했을 때 이것에 의해 가지고 이것과 이것이 되냐 그러면 솔성지위도입니다. 그러면 인식과 실천이 제대로 되기 때문에 나도 내 주변도 그 다음에 하는 일도 수월해집니다. 근데 이것이 용사를 못하고 있긴 있는데 이것이 대상을 인식해서 실천을 하냐 그러면 어떨 때는 맞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어떨 때는 못 맞겠죠. 이쪽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어떨 때는 맞는데 못 맞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쪽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이쪽으로 살 수 있도록 계속 해야 되겠죠. 이쪽으로 사는 것보다는 늘 이것이 작용할 수 있도록 꽃이 이렇게 있냐 그러면 이 꽃이 그 형태가 아름답고 향기가 고우려면 이것들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막아줘야 됩니다. 그러겠죠. 그러냐 그러면 이 꽃을 늘 보고 이렇게 있는데 이 방해 요소들이 왔을 때 언능 이것을 하고서 제거해줘야 되거든요. 바로 그 작업이 개심 공부예요. 늘 이거의 작용을 하고 있어요. 이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이것과 이것이 와서 이것을 못하게 해요. 바로 그것을 알아채는 게 개심 공부입니다. 경계한다. 그 다음에 삼가한다 그랬잖아요. 뭘 경계하겠습니까? 이걸 경계하면 되겠습니까? 이 본래 성을 두려워하면 되겠습니까? 삼가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것은 그대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너무 환영하고 기뻐해야죠. 바로 이것과 이것을 경계하고 두려워하고 두려워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이게 나의 안에 성을 상정하지 않고서는 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 중에서 비워라 비워라 하는 공부가 이 공부예요. 허심 공부. 성을 막아버리는 신과 의를 비워버리라. 그러기 위해서는 그걸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게 바로 개신 공부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네요. 너무 빨리 나가버렸습니다. 예, 이것과 이것 했을 때 이것 위주의 공부가 개신 공부입니다. 이것 꽃 위주, 성 위주의 공부가 개신 공부예요. 이것이 제대로 잘 자라고 이 모습, 이 상태로 계속 있게 하는 그러한 것들, 노력, 그게 개신 공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존양 공부라고 합니다. 존양 공부. 보존하고 기른다. 굉장에서는 존심양성이라고 나왔었죠. 성을 보존하고 기르는 거라고 해야 돼? 네, 존심양성. 마음을 보존하고 성을 기른다고 맹자가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이 본성에 입에되는 것들이 오면 이것이 없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없어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것은 없어지지 않고 늘 있어요. 바로 이것을 늘 그렇게 보호하고 길러주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것을 늘 알아채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개신 공부의 공법입니다. 성 위주의 공부법, 개신 공부.
내 마음이 이렇게 있는데 그 내면의 소리가 늘 소리를 해줍니다. 대상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그것을 잠시도 놓치지 않고 그것을 계속 일이 있건 일이 없건 간에 그것을 길러나가는 것, 그 방법을 계신 공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성이 하늘로부터 주어졌는데 예. 내가 이제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예. 대상을 만나서 내가 느끼고 내가 이제 그 접촉을 할 때 예. 그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그 본성의 본성이 있다는 것을 보지 보지 못하는 것을 경계하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때 부도 불문은 성입니다. 성이에요? 예.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생각했던 거랑 많이 틀리면서 본성이에요. 본성은 안 보이니까 부도 불문입니다. 부도 불문이 본성인데 예. 본성을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본성이라고 하면은 본성을 계신 공부면은 예. 계시는 삼가하고 경계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 본성을 삼가하고 경계하는데 이렇게 말이 안 되니까 예. 본성에 위배되게 하려고 하는 것을 내가 삼가하고 경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본성을 위배되게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위배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본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 아닙니다. 불문.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용어가 계신 공부라서 이제 그게 이제 용어가 익숙지 않아서 그러거든요. 부도와 불문이 성이라고 본성이라고 한다면 예. 이게 이제 계신이라는 것은 계시는 삼가하고 경계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쉽게 하라면 내 본성의 소리에 늘 귀 기울인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본성이 이렇게 행여나 내가 놓칠까봐 그 본성을 행여나 놓칠까봐 하는 마음이 계신 공부의 마음입니다. 외적 대상이 아니라 이 보물이 나한테 하나 있습니다. 그 보물을 행여나 놓칠까봐 그 마음 계신 공부예요. 그람신도 됐잖아요. 최고의 보물이 있어요, 이 세상에. 근데 그걸 내가 소유를 했습니다. 성을 놓칠까봐 계신하고 공부하는 거. 두렵고 경계하고 신중하고 그렇죠. 삼가하는 거. 삼가하고 경계하는 거. 예, 경계하고 삼가하는 거. 그 다음에 두렵고 두렵게. 이게 외적 대상 때문에 그게 아니라 내가 성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성에 그것을 알아야 살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 성을 이렇게 계신 공부하는 거예요. 보물을 이렇게 예주중지하는 것처럼 성을 예주중지하는 거예요. 그럼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성을 놓칠까봐 두려워하는 것. 예, 근데 이제 놓칠까봐 그거에 이제 아니 이거 어려워. 예, 의미가 안 맞아. 예, 그게 어려워요. 이게 놓칠까봐가 그러니까 놓칠까봐. 이게 놓칠까봐는 아니면 본성대로 살지 못할까봐 본성대로 살아야 아니 되는데 그러니까 살지 못할까봐 놓칠까 하면 의식이 들어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말이 뭔 말인지 알겠는데 그게 100% 답이 아니에요. 참 이놈 것이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데 근데 의식을 거치지 않고 어떻게 그게 의식을 거치지 않으면 의식은 있는데 인위적으로 분별 없는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리학이 지금 이런 공부가 아주 깊다는 게 그래요. 이건 뭐냐면 이것을 용어로 뭐라면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유지무례라고 해요. 지각작용은 있는데
사려 분별작용은 없다. 이건 의식작용이에요. 근데 지각작용은 인식작용이거든요. 그게 놓치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예요. 그러죠. 근데 이것은 그보다 조금 수준 단계가 위에요. 유지 측면이 더 강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정답이 조금 가깝지 않다는 게 그것 때문이에요. 왜 지각작용이 보다는 여기서는 지각작용이 더 강조가 됐는데 선생님이 말씀한 것은 지금 이 여작용이 더 강조가 되어 있거든요. 여작용은 좀 요 밑으로 심도에 가야 돼요. 설명이 영 까다로워요, 이것이. 그래서 옛날 학자들도 요것 때문에 설왕설래하고 다툼이 엄청 나거든요. 이걸로 일단 쉽게 생각하십시오. 유지, 무료다. 이 단계는 지금. 네.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지금 이것을 이렇게 인식하고서 계속 이것을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유지하려고 하면 벌써 인위적인 것이 들어갔죠. 유지하려고 하면 여가 일단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여가 들어갔죠. 근데 이것에 의한 이것이지 이것은 초점이 돼서는 안 돼요. 중요한 강조점이 인위성이 떨어져 있어요. 자발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그런 측면입니다. 이게 어렵네. 예, 어려워요. 성을 놓칠까봐 그러면 이제 이게 여자가 들어가면 예, 안 그렇죠. 되고 예. 또 성을 삼가고 경계한다 그러면 이게 또 말이 안 이건 엉뚱한 뜻이 되고 그죠? 예. 성을 삼가고 경계한다 그러면 또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성을 완전히 삼가고 경계한다는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옥을 행해란 놓칠세라 놓치면 깨져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옥을 행해란 놓칠세라 아니면 옆에서 뭐가 와가지고 이게 옥에 흠집이 생길까봐 이렇게 노심초사해서 이거에만 온 모든 것이 있잖아요. 그게 개신공부에 가깝습니다. 지금 개신공부. 아기가 막 낳았을 때 부모가 모든 에너지가 그리 집중되잖아요. 그게 바로 개신공부예요. 개신공부. 온통 모든 게 거기에 다 쏠려 있어요. 근데 그때 인위적인 게 있습니까? 근데 적극적인 노력이 있잖아요. 인위적인 노력은 없지만 그럼 선생님 성의 마음이 모두 쏠려 있는 그렇죠. 거죠? 완전히 거기 그렇게 하나 되어 있는 성의 마음이 집중되어 있는 것 예.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거예요? 예, 거의 더 합당해요. 아까보다는 훨씬 높아요. 성의 마음이 집중돼. 예, 훨씬 높아요. 아까보다. 온통 거기에 다 돼 있어요. 신경이 싹. 성의 마음이 집중되어 있는 것. 예. 근데 일반적으로 개신공부하면 외지적인 대상에 대한 개신공부인데 그게 아니라 바로 성이다. 이때 대상은 개신공부. 보이지 않는 그가 성. 근데 그것이 그럼 계신이나 공부 같은 말이에요? 네, 같은 공부도요? 말. 예. 표현을 달리했을 뿐이지 내용은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다른 질문인데요. 예. 그 유지 무료 사람의 인식론 같은 거는 예. 어떤 거를 하는 거예요? 저 유지 무료로 봤을 때. 서양의 인식론에서는 대부분 다 이거예요. 이자는 여자는 내가 대상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대상을 인식하는가 그 문제예요. 서양의 인식론 이것은 다루지 않아요. 서양의 인식론은 대부분 의식이에요. 의식. 근데 이것은 성이라는 것은 의식을 넘어선 세계거든요. 그러면서 의식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게임이 다릅니다. 이런 쪽으로 들어오는 것은 요즘에 심리학에서 이렇게 들어와요.
초자아 심리학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서는 요즘에 여를 넘어가지고 이제 이쪽까지 들어오려고 의식은 여거든요. 이건 이제 무의식 측면인데 프로이드 말하는 무의식보다 훨씬 더 깊은 무의식이에요. 유지는. 그러면 의식 철학이에요. 분별입니다. 그렇거든요. 저건 무분별지예요. 분별 없이 알아버린 거거든요.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내 성을 늘 주시하고 내 성의 소리를 늘 듣는다. 그것도 괜찮아요. 계시고 성을 주시하고 늘 보고 성 소리를 늘 들어요. 잠시라도 못 보고 못 들을까봐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존양이라고 그래요. 존양. 존심양성해가지고 제일 가까운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계신 겁니다. 근데 이것이 대상을 만나냐 그러면 활동을 시작하잖아요. 이게 그게 바로 뒷문장입니다.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